자, 간밤 미국 증시 뭐 또 상승을 했거든요. 일단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지수는 뭐 정말 그냥 강보합, 우리 장난치는 강보합 말고 진짜 강보합입니다. 0.2% 상승을 했고요. S&P 500 0.9%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 1.45% 상승하면서 확실히 나스닥 지수는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그렇죠. 빠질 때는 맞습니다. 많이 빠지더라. 자, 간밤 미국 증시의 키워드 딱 그냥 3개로 압축을 했거든요. 네, 10월 PPI. 생산자 물가. 네, 생산자 물가 지수. 거기에 월마트.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홈디포를 넣을까 그냥 인플레로 넣을까 그냥 두 가지로만 할게요. 그래서 일단 뭐 간략하게 요약만 해드리자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난번 소비자 물가 지수와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그러니까 인플레가 좀 둔화되는 그 조짐 분명히 좀 나타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텐데 월마트가 어떤 소비 경기의 가늠자인데 월마트의 실적도 좋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냥 핵심 뭐 헤드라인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러면 인플레 이게 정말 정점을 찍었는지에 대한 해석을 지금부터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저희 PPI 지수 그 세부 내역들, 뭐 요 항목들, 지수들 좀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뭐 이번엔 생산자 물가까지 하락했다. 이렇게 제목 달았습니다. 일단 보세요. 옆에 차트 보시면 빨간색이 헤드라인 PPI. 그냥 이제 전체 모든 재화 서비스를 다 포함한 거죠. 그다음엔 밑에 파란색은 근원 PPI, 변동성이 큰 에너지, 음식료를 뺀 부분이죠. 둘 다 아래쪽으로 크게 꺾인 거 다 확인할 수 있으시죠. 헤드라인 PPI 보면 전년 동월 대비해서 8% 상승했는데 이게 지난달에는 8.4 상승했으니까 0.4%포인트나 떨어졌죠.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번에 7.7이었잖아요. 여전히 생산자 물가도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시계가 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사이를 두고 생산자 물가가 최종 소비자 물가로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선행 지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헤드라인 PPI의 전월비 0.2% 올랐고요. 이거는 이제 앞달하고 같은데 월가 전망치가 0.4였으니까 그거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상승세였던 거고요. 근원 PPI 같은 경우는 5.4%. 이게 전달에 6.7이었는데 이게 가파르게 빠졌어요. 크게 빠졌고요. 전월비도 0.2 똑같고요. 이거는 이 중에 세부 항목 중에 서비스 물가가 많이 빠졌어요. 서비스 물가는 최근 들어서 사실은 이제 뭐 국제 유가가 조금 진정되고 상승세가 진정되고 하면서 가장 많이 지금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부분이 서비스 물가였잖아요. 근데 서비스 물가가 지금 이제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20년 11월 이후 무려 2년 만에 처음으로 서비스 물가가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마이너스 0.1. 휘발유 물가는 많이 올랐죠. 5.7, 에너지가 2.7, 음식료가 0.5 올랐기 때문에 서비스 물가가 빠지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다.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인플레 피크아웃 이제 진짠가 사실은 이제 요런 이제 기대감이 사실은 시장 내에 커지고 있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요 PPI 아니 CPI 코멘트를 하는데 이제 PPI 코멘트까지 해요. 대통령이 인플레가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또 다른 지표가 나왔다. 나의 정책이 잘 먹혀들고 있다. 본인 정책이래요. 또 특히나 고무적인 게 또 홀리데이 시즌 앞두고 식품 가격 상승세도 둔화되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왜냐하면 홀리데이 시즌 앞두면 식품 가격도 올라가고 서비스 물가도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연말 대목에 돈 바짝 벌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또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서비스는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바이든도 얘기했고요. 리치 우토라고요. 이 미주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저도 특파원 할 때 인터뷰 해봤던 이렇게 통통하고 귀엽게 생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인플레 피크 찍고 내려왔다는 이제 증거다. 또 다른 증거다. 다만 빠르게는 내려오고 있지 않은 만큼 연준은 긴축을 고수할 텐데 그러나 이 정도만 빠져도 앞으로 75bp 인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본 거고요. 실제 패드워치 보면 12월에 50bp 인상이 이제 85%. 뭐 거의 이제 굳어진 거고요. 여기 이제 2월, 3월도 25bp가 이제 50%가 넘었어요. 지금 전망치가. 그다음에 이제 9월, 11월에 금리 인하할 거라는 전망도 32.4%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확실히 금리 인상이 거의 끝까지 왔다.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증시 강세론자 제레미 시걸이라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와튼 스쿨 교수가 CNBC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이걸 뽑아온 이유가 지난번에 CPI 나왔을 때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렌트닷컴이라는 사이트를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지금 현재
렌트비가 엄청 빠지고 맞아요. 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인터뷰하면서 렌트닷컴 얘기를 했어요. 나 그래서 선배 방송 보나 보다 했어요. 제걸 보고 구독자 커피 쿠폰 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저거 보고 예. 이거 선배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데. 예. 근데 실제 인터뷰에서 렌트닷컴을 또 사이트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저랑 똑같은 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릴게요. 이거 물가지표 진짜 후행지표다. 이거 한참 뒤에 이 지표에 반영되는데 지금 현재 그 물가 상황이 한참 뒤에 반영되는데 연준이 이걸 너무 과도하게 여기 의존하고 있다. 지금 상황을 봐야지 몇 개월 전 물가 상황을 지금 보고 이걸 통화정책을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라고 주장한 거고요. 실시간 주택 지표 렌트닷컴 얘기했습니다. 인플레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제 CPI 보면서 사실상 맞아. 이거 피크아웃 됐다라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렌트닷컴 얘기를 했고요. 지금 대도시에서는 지금 렌트비가 마이너스로 이미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실질 임금도 임금이 많이 올라갔다고 우리 얘기하는데 물가 대비하면 실질 임금은 오히려 3-4% 하락하고 그렇지. 있다. 임금이 인플레를 끌어올린다는 거 말이 안 된다. 실질 임금이 떨어지고 있는데 임금이 인플레를 부추긴다?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그렇지. 얘기한 거죠. 파월도 이 현실을 곧 인정하게 될 거다. 12월에 일단 50bp만 인상하고 나면 금리 더 이상 인상 없을 거다. 이 사람은. 25, 25도 없다라는 거예요? 50bp 인상이 사실상 끝이다. 얘기했고요. 국채 금리 이미 정점 찍었고 증시 바닥 어제 이제 사실 모건 스탠리 얘기해드렸잖아요. 내년 초 1분기에 바닥을 한 번 더 타진할 것이다. 이 사람은 바닥 타진 이제 없다. 이제 계속한다. 라고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강세론자들 인플레가 사실상 끝났다. 금리 인상도 이제 끝났다. 네. 시장은 이제 약세장도 끝났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사실 이분은 너무 단정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지만 네. 어쨌든 간에 인플레가 꼭지를 찍고 내려왔다. 그리고 인플레가 이제 안정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만은 사실은 누구도 이제 부정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실제 말씀하셨듯이 그 렌트비가 꺾이고 있다라는 건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쪽이었기 때문에 좀 이런 말들에 일리가 있다라는 지금 생각이 좀 CPI에 들어요. 거의 올라간 CPI에 40에서 50%다 렌트비가 지금 맞아요.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꺾였다. 꺾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선배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참 들어요. 왜. 아니, 그 멘트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와, 시겔 교수님 진짜. 대단하시고 그 몰래 봤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또 선배 거 봤다는 또 거죠. 어디 적어놨을 거예요 수첩에. 이게 나중에 얘기해야지. 자, 저희 또 이야기하는 동안에 우리 수피아님하고 MG5님 또 댓글 다 올려주셨는데요. 자, 우리 뭐 그 MG5님은 이 또다시 끝인가 이게 기대 컨트롤인가 했는데 왜 맞습니다. 한참 우리 인플레 정점이 그렇죠. 이미 뭐 한 예전에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근데 분명 뭔가 그때와는 다른 예. 어떤 신호들은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아까 뭐 경제 지표 뭐 얘기도 예, 하셨는데 자 월가 이슈로 좀 예, 넘어가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첫 번째 여전히 움츠린 큰 손들. 갑자기 좀 지금 시장 분위기는 뭐 여전히 이제 좋습니다만은 네. 큰 손들은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초기에 많이 소개해드렸던 설문이죠. 최근에는 이제 좀 안 했는데 오랜만에 다시 들고 왔습니다.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했는데 77% 펀드 매니저가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 온다. 뭐 저거는 뭐. 또 77% 12개월 내에 기업 이익 더 낮아진다. 92%가 12개월 내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경기가 안 꺾이고. 경기가 꺾이는데 물가는 여전히 높은 그러니까요. 수준이죠. 이건 약간 리스키해요 사실은. 그러게. 근데 92%가 대답했다. 주식에 대해서는 대부분 평균 비중 축소, 현금은 비중 확대, 달러 비중 확대. 여전히 그 이전 프레임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약세장 프레임으로. 옆에 한번 차트 한번 보세요. 이거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있느냐죠. 메뉴의 캐시. 제가 확대해 볼까요? 네. 자, 메뉴의 캐시입니다. 캐시는 비중 확대죠. 쭉 50이 넘어가죠. 그다음에 대체 투자입니다.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대체는 부동산이나 뭐 이런 선박이나 뭐 이런 것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위로 파란색으로 가 있는 건 비중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커머더티 원자재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부동산 줄이고 있고요. 채권 확 줄이고 있고요. 주식 확 줄이고 있다. 그러네. 펀드 매니저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아래에 보세요. 자, 미국 주식 확 줄이고 있다. 이머징 주식 더 줄이고 있다. 일본 주식 확 줄인다. 유로존 주식 거의 줄인다. 영국 주식 안 산다. 거의 안 산다네요, 진짜. 뭐 이런 거예요.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이런 거고요. 찰스 슈왑은 주식 트레이더들 서베이를 또 같이 했는데 여기는 37%가 1년 전하고 비교하면 주식 투자하기 나쁘다 지금 환경이. 이게 37%, 36%는 똑같다. 1년 전하고 비슷하다. 25%는 1년 전보다 좋다. 그러니까 여전히 트레이더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은 조금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라는 걸 좀 전달해 드린 거고요. JP 모건 사실은 아까 그 제레미 시걸 교수랑은 정반대고 어제 모건 스탠리하고 사실 비슷한 입장이에요. 맞아요. 이번 랠리에 현금 비중 늘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콜라노비치 주식 전략가가 임박해 있는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이번 랠리에 주가가 오르면 주식 비중을 줄여라. 현금을 확보하고 있으라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경기 침체가 나타나서 내년 초나 해서 조정이 나타날 때 다시 사라라는 거죠. 10월 CPI만으로 연준 통화긴축 늦추지 못한다. 그래서 연준 금리 인상은 더 이어질 거고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로 갈 거니까 그때 뭐 주식을 또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테니 지금 좀 비중을 줄여놔라. 현금을 확보해놔라라는 거고요. 경기 침체 우려에도 연준 최종 금리는 5% 넘어가는 건 불가피하다. 장기적으로는 주식 비중 확대지만 단기적으로는 축소로 보고 있다. 내년 기업 실적 현재 전망에 비해서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거고요. 미국 달러에 대해서는 그나마 투자 의견 매수해서 중립으로 좀 낮췄습니다. 강달러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회사채는 좀 늘려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요 다음 게 재밌는 건데요. 이게 연준이 발표하는 그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 부채 데이터인데요. 3분기 미국 가계 부채가 전기 대비해서 3,510억 달러 늘었는데 이게 전기 비해서 2.2%, 작년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8.3% 늘어서 2007년 이후 최대로 증가한 겁니다. 15년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데 부채를 미국이 더 늘리고 있어. 그래서 보니까 주택 모기지가 꽤 늘었어요. 1조 달러나 늘었고. 그다음에 신용카드가 무려 9,300억 달러 늘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카드 부채가 20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카드를 계속 긁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경기 어렵다던데. 때 다 카드 그렇죠. 이게 소비가 좋다는 거인 건지 소비가 아니면... 좋다는 거죠 사실은.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현금을 지금 당장 쓰기 버거운 사람들이 이 할부 금융을 이용한 후불을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이렇게 가파르게 늘었다는 건 소비 경기 자체가 좋다.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신용카드 수수료도 올라가는 시기에 신용카드 사용이 계속 늘고 있다라는 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반가운 사람이 이걸 그 발표를 했더라고요. 오늘 제가 발표 내용 아까 영상으로 봤는데 네네. 이동훈 이코노미스트라고 뉴욕 연은에 서울대 수석 졸업하신 분이에요. 저보다 이제 나이가 몇 살 어린데 특파원 하면서 둘이 친하게 지냈어요. 동년배여서 같이 식사도 몇 번 하고 했는데 그 이동훈 이코노미스트가 뉴욕 연은에서 최고의 이코노미스트거든요. 그분이 오늘 실제 이거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코멘트입니다. 이동훈 이코노미스트 코멘트고요. 소비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 이 사람이 이렇게 분석한 거예요. 뉴욕 연은에서는 이게 뉴욕 연은이 발표하거든요. 가계부채 데이터는 물가 상승 물론 물가 상승 부분이 있다.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사용액이 늘어난 걸 수도 있는데 소비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걸 이 신용카드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신규 모기지 증가는 크게 둔화됐지만 소비 수요는 여전히 좋다. 특히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렇게 늘었는데도 연체율은 조금밖에 안 올라갔고 역사적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굉장히 낮다. 그래서 가계 부채 카드를 많이 썼어도 걱정할 염려가 별로 없다 이렇게 코멘트했어요. 그래서 소비 경기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 실제로. 네. 예. 아까 월마트, 홈디포로 봐도 그러니까. 그렇고. 네.